이 리뷰 영상에서는 플롯 디테일을 일일이 언급 안 하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직접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6화를 봤습니다. 이번 화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 진영의 스토리가 모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더 나아가 드라마의 테마가 무엇인지 추측해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6화는 리슈와 케이코의 무도회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둘은 퍼키 장군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케이코는 마음에 안 들지만 쇼는 군 지원을 받으려면 꼭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의 대담함을 좀 인정하고 싶은 게, 무도회 참석 인원 중 한 명이 케이코 미우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일본인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퍼키 장군은 아니야, 그녀는 좋은 쪽이야 라고 툭 넘깁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텐션이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퍼키 장군이 좋은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국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도의 사람은 케이코가 일본인인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낀 것이고, 반대로 케이코도 그러한 반응에 불쾌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리슈와 케이코 간의 대화에서도 이어집니다. 쇼는 퍼킷이 그냥 구식시대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케이코 입장에서는 그런 구식시대의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녀가 말했듯이 또 다른 타이탄을 발견해도 그들의 유일한 생각회로는 폭탄으로 날려버리자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적 간 세대 간의 갈등이 무도회라는 스테이지에서 뉘앙스 있게 보여지는 동시에, 타이탄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이해 밖에 있는 이 존재들을 연구하면서 공존할 방법을 찾아나갈까요? 아니면 발견하자마자 캐슬 브라보로 던지고 종간의 전쟁을 선포할까요? 둘 중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이 무도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달려있지만, 그러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하죠. 하지만 리주는 케이코에게 너무 푹 빠진 나머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쇼는 모나크라는 조직을 지켜야 하는 대의를 위한 임무와 자신이 사랑하는 케이코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빌 랜더의 긴급 호출로 쇼와 케이코는 모나크의 임시 거점으로 돌아오고, 그는 일본에 가서 타이탄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조는 자기만 빠진다는 게 좀 섭섭한 듯 합니다. 쇼는 케이코를 지키는 게 자기 일이고 그녀를 지키는 게 모나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쇼는 정말 케이코를 한순간도 내려놓기 싫은가 봅니다. 2015년 현재로 돌아와서 쇼는 마드모아젤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탈출합니다. 그녀는 팀 옆에서 일하던 요원이었는데요. 쇼를 돕기로 마음먹고 차에 타고 있던 요원들을 깔끔하게 때려눕힙니다. 쇼는 모나크가 자기네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미친놈이라고 부른다고 호소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위해 설립된 모나크가 오히려 구식 세대의 논리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 스토리라인의 테마적 교집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드모아젤이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잔지라에서 이랬던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잔지라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할지 궁금해지네요. 이 둘은 젊은이 3인방 앞에 깜짝 방문을 해서 같이 협조하자고 합니다. 쇼는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G데이보다 100배, 1000배 더 최악일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이벤트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킹 오브 몬스터즈에서 이런 적이 있긴 하죠. 그 와중에 팀과 버두고는 히로시의 사무실을 뒤늦게 찾아가서 케이트와 일당의 행방을 찾습니다. 하지만 팀의 천재적인 두뇌 덕분에 위성 지도 없이도 다음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벽에 나있는 작은 구멍들의 위치만으로 지도를 그리고 위성 탐지를 통해서 감마선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역시 우리 팀입니다. 정말 팀은 그 어디서도 찾기 힘든 인재입니다. 왜 버두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있는 한 모나카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케이코와 빌리는 일본의 하테루마 섬을 방문해 스즈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일명 감마방사능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주위에서 감지되는 우주급 수준의 감마선을 모의 실험해서 감마선 신호를 타이탄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에너지 넘치고 친절하지만 괴짜 과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벌써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빌리와도 성격이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플러스지요.
그리고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에 대해 빌리가 이 미친놈이 타이탄 미끼를 만들었네라고 피식 웃으면서 말하는 것도 웃겼습니다. 스즈키 박사가 만든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가 중요한 게 타이탄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내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 속 블랙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감마 방사능을 감지하고 내뿜을 수 있고, 그것이 아마도 원거리 대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킹 오브 몬스터에서 엠마가 오르카의 주파수로 타이탄에게 특정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가 타이탄 간에 전달되는 주파수를 처음으로 알아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리슈와 마드모아젤은 젊은이 3인방을 데리고 히로시가 지도에 표시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쇼가 자기가 렌다 집안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정체모를 말을 하고 이후 전 모나크 사람들과 만납니다. 케이트는 히로시를 찾으러 가는 길에 항상 모나크가 엮여있는 것에 질렸는지 화를 내지만 쇼는 이것이 단순히 히로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대의와 욕망 사이의 줄다리기가 인물들 간에 보여집니다. 대의와 욕망 간의 줄다리기 얘기가 나와서인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리쇼가 빌리와 전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쇼는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케이코의 행방에만 집착합니다. 빌리가 그 그지같이 큰 대어를 낚는다고 하니 참을 수 없었던 쇼는 사실 그냥 케이코 만나러 가는 거지만 퍼킷 장군의 패밀리 바베큐 파티에 깜짝 방문하기로 합니다. 퍼킷은 한 아이가 들고 있던 공룡 장난감을 보고는 데이브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제발 퍼킷이 고질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뒷못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믹할 것입니다. 아무튼 쇼는 퍼킷에게 자기도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퍼킷은 쇼에게 그에 맞는 결정을 하면 모나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맞는 결정은 쇼가 미국에 남는 것이겠죠. 군대의 방식으로 비유해서 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퍼킷이지만 쇼는 알아듣지 못했나 봅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드디어 히로시를 찾게 됩니다. 케이트와 켄타로 모두 기뻐하고 리쇼도 손을 막 흔들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의 트럭 뒤에 달려있는 것은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구체의 정체를 아는 쇼는 수상함을 느끼고 히로시가 손을 흔들면서 저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는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히로시는 혼자 튀튀하고 자신의 아들, 딸을 아프리카 한가운데 낙오시킵니다. 그리고 팀은 헬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히로시는 고질라를 추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마 방사능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킨 이유도 그의 생각에 고질라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과거로 가가지고 리쇼는 일본으로 와서 케이코와 다시 재회합니다. 케이코는 쇼에게 우리의 욕망보다 대의를 우선시할 수 없다면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가 이 대의와 욕망과의 줄다리기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이서 커플처럼 로맨틱하게 대화하던 순간 고질라가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수면에서 올라옵니다. 동시에 2015년 아프리카에서도 고질라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먼지구덩이 절벽에서 구르기 시작하고 지면을 닿은 뒤 보이는 것은 바로 고질라의 얼굴입니다. 이 시퀀스 전체는 그냥 과거와 현재 모두 인물들이 고질라를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주얼적으로 멋있을 뿐만 아니라 테마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과거에서는 쇼가 모나크와 케이코를 두고 현재에서는 케이트가 모나크와 히로시를 두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인물들 간에 이런 대의와 욕망 간의 줄다리기와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그냥 누가 왔는지 봐라, 그냥 자연의 섭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수면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 세계의 세속적인 갈등은 고질라라는 대자연의 존재 앞에서는 왜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주의를 제외해도 비주얼 자체가 그냥 완벽합니다. 고질라가 깨어나는 것만으로도 산을 무너뜨리고 꼬리를 휘두르기만 해도 절벽을 깎아내립니다. 고질라가 이렇게 존재감 넘치게 그려지는 것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팀이 타는 헬기는 고질라의 등판에 스친 뒤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모두 각 캐릭터들은 각자의 선택에 대가를 치릅니다. 쇼는 일본에 간 바람에 미군에게 모나크 지휘권을 뺏기고 케이트 켄타로와 메이는 쇼와 떨어지기로 하지만 갈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메이는 자신이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케이트를 빡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쇼, 빌리, 케이코의 이상한 삼각관계가 이렇게 생겨난 것 같네요. 아무튼 플롯이 훨씬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1의 절반 이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엉망진창 조직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정말 매주 새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